저 여기서 이발하면 100% 합격한다는 그 이발소 맞나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네,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국내 최초 이력서 메이크오버 팟캐스트. 또 떨어지셨나요? 볼품없는 이력서. 매력없는 자소서. 당신의 지루한 이력서를 한눈에 인사 담당자를 사로잡을 매력적인 스타일로 바꿔드립니다. 서류에서 자꾸만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네, 오늘 신년 특집 2탄으로 이발소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이발소 매니저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해피 뉴 이어. 이거 너무 진부해요. 럭키 뉴 이어. 이발소 영업실장 개그우먼 이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몇 년째 계속 밀고 있는 인사관리, 국내 인사관리 5대 전문가 박기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BS 랑 토익 리딩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저는 김정훈 강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받으세요. 네. 정훈쌤 오늘 옷이 굉장히 발랄하고 예뻐서 이거 어떻게 찍어서 보여드릴 수도 없고 팟캐스트인데. 세상에. 그러니까 저희 갤러리에 나만 사진 찍으실 올려주시면 네. 또 밑에 악성 댓글 많이 달릴 겁니다. 저희가 오늘 정말 특집 중에 또 특집을 준비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항상 지금 요즘에 특집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거 뭐 언제 빼라 그럴지 몰라서 계속 특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난 1월 1일에 저희가 네. 합격자소서 소개해드리는 띵작 3종 네. 세트로 신년 특집 1탄을 꾸며봤었는데요. 네. 반응이 좋았어요. 네, 그렇죠. 아주 특별한 2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하. 근데 제가 보니까 계속 특집을 잡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첫 해라서 특집, 크리스마스 특집, 신년 특집, 무슨 특집, 네. 다음에는 무슨 특집 나올까요? 진짜로? 그 있잖아요. 예능 라디오 스타 그 보면 네. 매회 매주가 특집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이제 매주 네. 이력서 보내주시는 분들에 맞춰서 매주 특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저는 괜찮겠네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취업 준비생들의 개개인들에 비하면 매 시간 매 초가 네. 상당히 특별한 그렇죠. 시간인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편집한다는 거니까 네, 네, 의미가 그렇죠. 있다고 봅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죠. 네, 요즘 희경 씨도 요즘 뭐 진행하는 프로그램 있지만 네. 이 이력서 보는 재미에 그냥 아주 흠뻑 빠지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 정말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청년 실업에 네. 내가 조금 아주 그냥 발톱의 때만큼이나마 뭔가 나도 생각하고 도움을 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네. 영광이죠, 사실. 근데 지난해도 그렇죠. 얘기했지만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전략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도 우리 이희경 마담님이 인사관리 전문가가 되고 있는 느낌이 확 들어서 그러니까요. 이러다가 그 우리 기똥찬 선생님 네. 등에 희경 씨가 칼을 이 찌르는 날이 1%가 옵니다. 될지도 몰라요. 네. 자 이제 2018년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희망 생각하면서 그 희망을 이루기 위한 단계를 밟아 나가실 거예요. 네. 그럼요. 희경 씨 새해 맞아서 어떤 희망 갖고 계십니까? 여자라면 누구나 이 소망이 있어요. 어떤 제 거죠? 올해도 다이어트를 매년 실패하고 있는데 올해도 다이어트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1월 2일부터 네. 시작을 좀 했어요. 근데 네. 현재까지는 한 1.5kg 정도 빠졌는데 오. 원래 좀 뚱뚱할 땐 잘 빠져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곧 이제 정체기가 올 거거든요. 네. 원래 끝까지 좀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300일이라고 지금 그렇죠? 3일 넘어갔어요. 네. 3일마다 한 번씩 작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하려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희망보다는 사실 매일 절망과 함께 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매년 초가 되면 희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게 지금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사치라고 느껴질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있겠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그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정말 뭐 cheer up 뭐 이러면 오히려 이제 화가 날 수도 열받거든요. 그럼 치열업 말고 네. 영어로 좀 뭔가 힘내 할 수 있는 좀 더 좋은 표현 없을까요? 고급스러운 걸로요. 영어 선생님이시잖아요. hang in there 이런 표현이 있죠. 무슨 Hang in 뜻이에요? there. 네, hang in there 이런 뜻인데 hang이 이제 매달려 있는 뭐 거잖아요. 행인이 되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이라고 하는 게 매달려 있는 것이니까 in there 거기에서 잘 매달려 있어라. 그러니까 역형에 굴하지 말고 이게 잘 좀 더 잘 버텨라. 이게 좀 더 처절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뭔가 철봉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게 행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네. 그래도 뭐 뭔가 그런 편입니다. 그 추상적인 어떤 격려보다는 네. 야 너 지금 잘 버티고 있어. 네. 이 금방 지나간다. 네. 이런 느낌으로 들리니까 네. 행인데 오늘 감사해요. 100점 만점에 100점?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절망을 희망으로 메이크오버 해드리는 이발소입니다. 저희 이발소에 아주 특별한 손님이 오늘 찾아오셨다고 하는데요. 이력서부터 만나볼게요. 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오늘의 이발소 손님을 공개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가명을 사용하고요. 이력 중에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로 쓴 이력서 소환! 효과음 입으로 내라고 써있어. 네, 여기 대본에 이렇게 효과음 안 넣으시려고 지금. 자꾸 이게 절감해. 자꾸 네, 이거를. 오늘도 희경 씨가 열일을 해줬습니다. 정치 입법 분야에 지원하는 OK님의 이력서입니다. 오케이. 네, 제가 주요 이력을 쭉 읽어드릴게요. 오케이. 학력은 1987년도에 와이드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셨어요. 와. 87년생이 아니라 잠깐만요. 네. 87년생이 아니라 87년도에 졸업하신 졸업. 거죠? 그러니까 입학도 아니고 지금 졸업을 하셨네요. 누나. 거의 뭐 이발소 손님 중에 최고령 아니겠습니까? 야, 일단 구미가 당기네요. 네. 네. 이분이 졸업을 하신 후에 2002년도에 같은 대학교 같아요. Y대학교 지방자치도시행정 전공 석사 졸업을 하셨고요. 네. 양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화려하세요. 전 새정치국민회의 기획조정국 정세분석국 부장을 역임하셨고요. 네. 전 열린우리당 조직위원회 조직기획팀장을 또 맡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홍보국장과 대변인을 역임하셨고요. 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현재는 제20대 국회의원. 이야. 저희 이발소에 이발소에 국회의원 손님이 손님이 오셨네요. 오셨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 이발소가 이 정도로 주목받고 있다는 거 이야. 아니겠어요? 우리 일단 자화자찬 한번 합시다. 네, 섭외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현재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를 지내고 계시고요. 네. 을지로위원회 홍보분과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수상 경력도 화려하세요. 제가 한번 쭉 읊어드릴게요. 2년 연속으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회 선정되셨고요. 지금 방금 더불어 민주당이라고. 뭘 더 벌어야 됩니까? 제가 너무 이 엄청난 양력에 흥분을 해가지고 발음이 좀 물질 안 되네요. 만능주의. 더 벌어래, 더 벌어. 2018년도 무술년에는 모든 분들이 다 더 버시는 한 해가 오. 되길 아이고, 바라면서 아나운서다. 역시 아나운서야. 생보다 해몽이에요.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2016년도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수상을 하셨어요. 2017년도 대한민국 친환경 우수위원, 2017년 유권자 시민행동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하셨고요. 네. 2017년도에 2017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우와. 네. 특이 사항으로 대박. 2017년 8월에 일명 취준생 보호법을 발의하셨다고 하네요. 우리 이분을 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네. 오늘 이발소 손님 바로 20대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이야. 자, 박수로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직접 나와주셨어요. 의원님, 이발소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발소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송옥주입니다. 송옥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를 발로 쓰실 분이 절대 아닐 것 아니죠.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그러게 여의도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유익한 팟캐스트가 있다고 해서 여기 오게 됐어요. 네. 저도 청년 시절로 돌아가서 오래간만에 이력서를 썼는데요. 네. 오래간만에 써서 그런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네, 이렇게 않죠. 쫙 제 이력을 읽어주시니까 좀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네. 여기 이력서 내시는 분들은 정말 용기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 바쁜 의원님을 그냥 오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와 꼭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유를 알겠다. 어떤 네. 거죠? 의원님이 너무 오랜만에 쓰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감을
이르신 거야. 그분은 약간 손 아니라 약간 이렇게 하반신 쪽으로 발로. 약간 발로 쓰셔서 오시지 않았을까요? 그보다는 나 너무 버릇 없었어? 약간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 밤에 희경 씨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왜 그러세요? 저기요, 이제 블랙리스트 없어요. 없어졌어. 그렇군요. 네, 그럼요. 사실 그보다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송옥주 의원님께서 지난해죠. 2017년 8월 8일자로 이용득, 이정미, 김영호 의원 등 이 10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취준생 보호법을 대표로 발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오. 의원님 정말 저희가 일단 모든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네. 박수를 먼저 드리고 그러게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 취준생 보호법 정식 명칭은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하는데요. 채용 갑질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갑질 방지. 하네요. 네, 한 기업이 채용 과정에서 2주간의 실무 평가를 빌미로 영업을 시킨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영업을 시킨 이후에 이 전원을 다 탈락을 시켰대요. 어머나 세상에. 단물만 딱 쏙 빨아먹은 거죠. 세상에. 실제로 그렇죠. 열받네요. 몇 년 전에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네. 뭐 제가 그 회사 상호명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소셜 커머스 회사였었는데요. 네. 실제로 그 사람들을 뽑아서 현장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시키고 네. 네.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 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용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고 결국은 이 회사의 사장님이 나오셔서 대표적으로 또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하고 결국은 여론에 밀려서 네. 그들을 다 채용을 고용을 했습니까? 아, 했어요.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불매 운동 일어나고 했었던 게 맞아요. 기억이 저는 나요.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또 취업생들이 힘든 게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면접을 볼 때 왜 압박 면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멘탈을 한번 흔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얼마나 멘탈이 강한지를 봐야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심사 면접 때문에 어떤 뭐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이라든지 네. 성희롱 맞아요. 이에 가까운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런 모욕감을 주는 그 면접이 실제로 있대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아마 이런 법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의원님 지난해 8월에 발의하셨던 이 채용 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취준생 보호법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하신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환경노동위원회하고 울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갑질의 갑과 을 잘 아시죠? 네. 예. 지난해 초에 시민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는 국회 톡톡에서 취준생 보호에 관한 청원을 보게 됐습니다. 네. 취준생이 처한 상황을 공감했고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법안 발의까지 하게 됐습니다. 근데요, 의원님, 저희 네. 국회 톡톡이 혹시 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국회 톡톡이라고 정치 스타트업에서 운영하는 이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시민들이 직접 입법을 제안할 수 있도록 네. 시민 입법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3월에 청년 정치 크루 등 청년 구직자들이 구직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토로하면서 네네. 시민 제안 형식으로 국회 입법을 요청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지자가 한 1,000명이 넘으면 네. 네. 그 부분을 관련된 상임위 소속의 의원한테 이렇게 전달을 해서 네. 입법 청원을 하게 하는 형식인데요. 네. 이게 보니까 한 1,600명 가까이 지지를 아하. 해주셔서 네. 제가 다른 의원들과 같이 해서 네. 입법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시민들이 이런 법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국회의원을 소환하는 그렇죠. 과정인 네. 거군요. 지금도 오. 이 국회 톡톡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네. 이 이발소를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이 있으면 네. 여기에 좀 접근을 하셔서 네. 네, 아, 네. 이런 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을 좀 담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얘기를 듣고 국회 톡톡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근데 플랫폼이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제 의견을 올리면 거기에 국회의원 동의하는 분들께서 매칭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멘토처럼. 네, 이게 마음에 들고 이걸 입법할 의사가 있다라고 하시면 아하. 국회의원 전문가로. 분들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세요. 직접 그러면 들어오셔서. 그게 매칭이 되고 만약에 매칭이 안 되면 그냥 매칭 실패로 끝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아하. 매칭이 되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게 이제 입법 절차. 그게 진행이 되던데 야, 이게 진짜 안 들어가 본
주지 않으면 이런 얘기 그러네요. 못 하거든요. 그러네요. 네. 제가 가서 오. 보고 야. 저도 이제 여기 많이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회불만 혹시- 많잖아. 혹시 이태원 아나운서도 나중에 국회 진출? 아니요 제가 거기에다가 이제 이 이발소 TV 방송이랑 공개 방송 많이 활성화 시켜달라고 아. 네. 이발소 정규 프로그램화 입법을 이제 추진하려고 제가 글을 일리 올리려고. 있어요. 적어도 10명은 찬성하겠다. 우리 해가지고 10명은 찬성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가 본 결과 이 법안 발의 후에 현재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 궁금해요. 네, 11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건가요? 예, 제가 낸 채용갑질 방지법이 노동법안 소위라는 데에서 지금 논의 직전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논의를 해서 의결이 돼야지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이 법이 개정에 대해서 적용을 되는 부분인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지난해에 이 부분을 좀 하려고 했어요. 취준생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시니까. 네. 근데 지금 현안이 좀 많아가지고 좀 미뤄진 상태인 거고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좀 앞장서 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네. 여기 이발사분들도 같이 좀 힘 좀 보태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언제든지 인력이 필요하면은 말씀하시면 저희가 알겠습니다. 예, 달려가겠습니다. 무거운 짐 같은 건 좀 잘 들어요. 다른 거는 어떻게 도와드릴지 고맙습니다. 좀 잘 모르겠지만 몸으로 하는 일 잘할 수 있어요. 네. 제 의원님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 취준생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본격적인 토크 넘어가기 전에 우리 이발소의 소중한 코너죠. 네. 취준생의 마음의 마음의 소리 소리. 들으신 후에 계속해서 취준생 보호법의 세부 내용들과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송옥주 의원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취준생 마음의 소리.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땡땡에너지 인사 담당자인데요. 이희경 지원자 되십니까? 어머나 저예요. 제가 이희경이에요. 저 드디어 합격한 건가요? 아이. 어머 어떻게 대박 사건. 제 합격은 아니고 그 이력서에 음력 생년월일과 생시를 안 쓰셨더라고요. 예? 이력서에 음력 생년월일을 왜 써요? 그게 우리 네. 대표님이 우리 회사랑 맞는지 안 맞는지 사주를 보셔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태어난 음력 생년월일하고 생시하고 정확하게 써서 다시 좀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잠깐만 내가 뭐 잘못 들었나? 뭐라고요? 사주를 보신다고요? 이 소리는 어느 기업이 시대착오적 채용을 하는 소리입니다. 야! 이런 무술년의 채용 갑질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야! 태어난 시간은 성형해도 난 뭐 어쩌라는 거냐? 나 다시 태어날래. 자꾸자꾸 떨어지는 당신을 위한 핵 이득 방송.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 여기는 이발소. 취준생 마음의 소리 듣고 듣고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게 아니, 근데 이런 진짜 이런 기업이 일이 있을까? 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하는 회사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이런 기업이 있었다라는 얘기, 뭐 대표적으로 뭐 S 네네. 아, 그 네. 관상가분 들어오셔서 예, 예, 보고. 예. 그러니까요. 요즘도 있나요 이런 너무 일이? 시대착오적이다 이거는. 요즘엔 제가 듣기로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모르죠. 뭐 모든 전 회사들의 모든 전수 조사를 제가 해본 게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는 예전에 지원했던 방송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지원 양식을 몇십 년째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쓰나 봐요. 그냥 이걸 고칠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가로 열고 음력.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건데 밑에 그 부동산 소유 여부를 쓰는 란이 있었고 세상에. 심지어 TV가 집에 있는지 쓰는 그 체크하는 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지? 내가 지금 몇 년도에 살고 있지라는 몇 생각이 들 년도부터 내려오는 정도로. 이력서일까? 근데 그거를 그냥 그대로 계속 쓰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약간 이걸 개선해야 된다라는 의식이 없이 네. 그냥
계속 쓰더라고요. 그 양식을.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제가 네.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리다가 후에 얘기한다고 해드렸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이 취업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가 기업의 인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렇죠. 인사 관리가 잘 돼 있으면 이 취업 문제의 일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이태원 아나운서 말씀하신 게 대표적입니다. 인사에서 특히 채용 관리에 이렇게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기경 아나운서 마담님께서 네. 오히려 인사를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든다는 전 거죠. 진짜 이 이발소를 하면서 기업은 이런 인재를 원하겠구나. 그리고 네. 나는 이런 식으로 좀 그 이력서를 쓰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게 교육이 또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송옥주 의원님도 혹시 취준생이었던 시절이 있었나요? 아유 그럼요. 저도 이력서하고 자소서 엄청 많이 썼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네. 일명 언론고시라고 아, 요즘도 있긴 한데 대단하죠, 그렇죠. 대단하죠. 여러 차례 시험을 봤는데 다 낙방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담이긴 한데 지금 국회의원도 제가 삼수만에 된 거여서요. 아이고.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응시 원서 같은 게 있죠. 신청서가. 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썼습니다. 아, 그렇구나. 혹시 쓰실 때 누구 조언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쓰실 때? 아니 뭐 잘하는 사람으로부터 좀 이렇게 정보를 얻고 그러긴 했는데 네. 그냥 혼자서 막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요번엔 이렇게 해서 안 됐으니까 다음엔 형식을 좀 바꿔서 뒤집어서 쓰기도 하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강구를 좀 하긴 했었어요. 네. 그때 우리 이발소가 있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금년도에 우리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특집으로 지방선거 입후보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력서 한번 우리가 탈탈 접수를 어떻습니까? 괜찮다. 아마 네. 그분들은 이력서보다 면접 방식에 대해 저희가 면접도 면접도 다르거든요. 그렇군요. 자, 저희 마음의 소리 듣고 왔는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채용 갑질 사례를 각색한 거라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취업 업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자, 신년 특집 2탄으로 준비를 했죠. 송옥주 의원님과 취준생 보호법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왜 근로자나 노동자를 위한 입법 소식들은 많이 있었었죠. 봤었어요. 네. 근데 취준생 구직자를 위한 법률은 정말 말 자체가 신선한 것 같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어떤 노력들이 원래 전무했었는지요? 예, 저도 환노위에서 활동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 노동자들을 위한 입법적인 노력은 상당히 지속적이고 꾸준히 네네네. 돼 있는 부분도 많고요. 많은 그렇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긴 한데 취업준비생의 권리 보호를 위한 노력은 상당히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네. 취업준비생이 대부분 청년층이기 때문에 더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해서 취준생들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지 않도록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혹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어떤 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내가 어떻게 보호받을지 알고 싶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의원들하고 같이 해서 낸 부분이 크게 이제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이 법안에는 우선은 채용 과정 중에 있는 구직자에게 근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아까 이제 우리 네.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렇게 했고요. 또 면접 시험 중에 성희롱이나 인신 공격 등 모욕적인 언행을 금지하게 금지돼요. 했고요. 네. 또 면접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해서 그 네.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보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아. 이게 이제 증거가 없으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사례가 있을 때 네.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통보를 하도록 했어요. 네네. 이건 진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 법안 내용들 중에서 가장 그 기억에 딱 와닿았던 게 불합격자에게도 채용 여부에 대한 어떤 개별적으로 통보를 한다. 네. 네. 이 법안이었는데요. 사실 불합격이 됐는데도 천년만년 기다리다가 괜히 맞아요. 두 번 왠지 우리가 2번 죽는다는 말 하잖아요. 네. 그런 감정을 느끼기 쉬운데 네. 얼마 전에 한 취업 커뮤니티에서 훈훈한 채용 이야기가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어떤 거죠? 네. 유땡클로 아시죠? 네. 네. 이 그 유땡클로 의류 의류. 업체요? 예. 네. 몸에 착 달라붙는 거 네. 유땡클로 채용팀인데요. 담당자분이요. 불합격자분들한테도 메일을 보내신 거예요. 네. 그 어떻게요? 메일 내용이 너무너무 훈훈해서 좀 화제가 됐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지원자분께 좋은 결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번 결과에 절대 낙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단순히 취업을 목표로 하지는 않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일을 하며 보내기에 이런 마음은 정말 위험합니다. 꼭 원하시는 일을 찾아 취뽀하시길 원합니다. 예. 이렇게 이게 저는 정말, 이런 불합격 통보라면은 뭔가 다시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일단 훈훈하긴 하네요. 네, 굉장히 뭐 훈은 저요. 저는 훈은. 아 그러네요. 선생님처럼 네. 훈훈하시. 근데 이게 하네요. 기업이 왜 안 하느냐? 첫 번째 기업에서 연락을 오면 일단 취업 준비생들의 첫 번째 느낌은 합격 소식이다라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할 그렇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현실에서 아직 우리가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미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 입장에서.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취업이 안 된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기를 취업 준비생들이 원하거든요. 네. 내가 열심히 썼고 면접도 잘 본 것 같은데 왜 불합격했습니까라는 이유를 소상히 알려주면 다음 기회에 도움이 될 텐데 네. 기업에서 왜 이걸 못하느냐? 기업이 잘 모릅니다. 아. 네. 저는 진짜 그 불합격 통지 받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쁜 게 네. 그냥 차라리 합격이면 합격, 불합격이면 불합격. 그냥 그렇게 한 단어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귀하의 역량은 충분히 그렇습니다. 우수하면 뽑아줘야죠. 왜 우수한데 안 뽑아주냐는 아니 거예요. 왜 안 뽑았냐면 귀하의 역량은 우수한데 더 우수한 사람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군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일종의 그냥 채용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 지원한 채용 지원자들도 고객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냥 이게 너무 훈훈했던 이유는 뭐냐면 귀하의 역량은 뭐 훌륭하나 이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가식적이잖아요 멘트가.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뭔가 이 사람이 나에게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뭔가 이 취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은 좀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좀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진심 어린 조언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훈훈하다라고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렇게 느꼈던 네. 거거든요. 또 하나 이게 왜 필요하냐고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자면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얘기를 해봐야 되지만 첫 번째 취업 준비생들은 합격 불합격을 정해진 시간에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런데 합격자들에게 연락을 오는데 네. 불합격자들이 연락이 안 와서 네. 기업에 연락을 해보면 우리 홈페이지 가서 알아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아.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우리 이경 마담이 얘기했지만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적어도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내용이 어떻든지 간에 정확한 정해진 시간에 알려주는 게 기업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의원님, 그 현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해 주는 기업이 어느 정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불합격 통보 자체를 하지 않는 기업이 한 33.2% 정도가 되고 꽤 있고요. 높네요. 3분의 1이나 예, 상당히 되네요. 많죠. 예. 그리고 불합격 통보를 하더라도 이게 왜 불합격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는 기업은 10.3%밖에 안 된답니다. 아. 그래도 있긴 있네요. 예, 있기는 예. 한가 봐. 이렇게 예. 여기 아까 우리 이경 네. 뭐라 그래야 돼? 저요? 실장님 마담이랑 이경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친절하게 하는 데도 있는 반면 네. 전혀 본인이 왜 떨어졌는지 이유도 모르고 네. 홍보를 받는 경우도 있어서 네. 이게 이 취업 준비생들이 사실은 갑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네, 그렇죠. 대접을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네. 법을 발의하게 된 거죠. 그 네. 갑을 잠깐만 좀 얘기하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체 인사 담당자들한테 교육할 때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갑과 을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는 거죠. 그러면 일반 우리의 서비스와 재화를 사는 고객과 회사를 봤을 때 누가 갑이냐 이렇게 회사에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객이 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죠. 자,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이 을이지 않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맞다고 하죠. 그럼 자, 인재는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냐 아니냐? 맞죠. 그러면 인재가 갑인 거죠. 예. 그런데 회사에서는 우리가 공고를 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지원을 하고 그중에 뽑아 쓰기 때문에 철저히 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저는 외국계 기업을 오래 다녔는데 외국계 네. 기업은 딱 하나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채용관리에서 네. 인재가 갑이다. 그렇죠. 인재가 갑이라고 생각하면 인사제도가 바뀌고 채용관리가 바뀌고 네. 지금 합격, 불합격, 통지 이런 건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거든요. 네, 네. 이렇게 바뀌어야 조금 더 나가서 우리나라의 취업 문제가 해결되는데 일조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인재가 갑이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파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업 자체에서 우리 사원들이 일을 해주지 않으면 그 기업이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네. 그렇다면 과연 서로가 그러니까 노사는 정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해요. 누가 네. 갑도 아니고 누가 을도 아니고 이건 동등한 입장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어쨌든 결론은 사람이 먼저다. 그렇죠. 사람이 근데 먼저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여의도로 국회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하신 네. 게 요즘 유행하는 그레이시시네. 그레이. 멋있으십니다. 슈퍼 그레이. 제가 봤을 때 우리 송옥주 의원님 네. 뭔가 젊은 청년층에게도 많이 사랑받으실 수 있을 것 어필할 같아요. 수 있는 뭔가 그런 이 어떤 포인트가 있으신 것 트렌드를 같아요. 마음을 잘 기여하고 이해를 계시고. 해주시니까. 그레이트. 네. 아니 이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 발음으로 들어야 돼요. 원어민 발음? 똑같죠? 원어민처럼 들려주세요. 아유 민망하게. Great. great. 저도 네.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을 이제 했냐면 이런 법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상식이잖아요, 사실은. 그쵸. 네. 그 채용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노동을 요구하며 면접 중에 성희롱이나 인신공격을 하며 이런 거는 굉장히 상식적인 그런 얘기일 텐데 그런 어떤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런 것들 못 따라가니까 이걸 법으로 지금 규제하겠다라고 네, 하는 안타깝죠. 것인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했어요, 사실 네. 이렇게 이거 보면서. 저도 이렇게 취준생 기간을 아주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네. 구직 활동에 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자주 하게 되거든요. 네. 정부가 창업 지원은 하고 있는데 취업 지원은 참 미흡한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를 본 적이 있는데요. 네. 굉장히 특정 분야에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 대부분의 취준생들이 필요한 건 토익 시험 응시료라던가 네. 아니면 자소서 글쓰기, 음. 뭐 면접 스피치나 멘토링, 혹은 너무 힘든 취업 준비생들을 위한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의원님? 2016년에 취업 포털 사이트를 보니까 네. 구직자의 한 81%가 면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2017년에 발표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의 청년 취업 준비자 실태 및 정책 지원 방안에 따르면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평균 한 15.7개월 정도가 된다고 해요. 1년이 네. 훨씬 넘는 그렇죠. 기간인데 네. 이게 생계 유지 비용이나 취업 학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한 부분이 너무 있어서요. 어려워요. 네. 예, 취준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개선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네. 좀 관심을 가질 계획입니다. 네. 한 가지 여기서 팁을 좀 드리면 네. 사실은 정부 차원은 아니긴 하지만 이제 광역 단체나 네.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서울시에서 네, 네. 처음 도입한 의상대여라든지 면접비 네. 지원 등 이제 취준생 지원 제도가 좀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런 게 있군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부산하고 수원이나 그런 다른 데서도 지금 네. 확대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 저는 오늘 관심을 처음 가지고, 알았어요. 예, 관심을 가지고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홍보가 더 많이 되면 네, 좋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면접 복을 빌려준다고요? 그렇죠. 이야, 잠깐 내 사이즈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일단은 한 66 선상에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사이즈를 공개를 하시네요. 방송에서. 의원님 저 하나 더 발의하겠습니다. 사이즈를 다양하게 해주시면. 왜냐면 저희 취준생 몸매가 이렇게 이쑤시개부터 항아리까지 다양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제가 보니까 안 그러신데. 어머 세상에 좀 다양한 사이즈 구비 부탁들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이 블라인드 채용 같이 정부에서 여러 채용 관련 정책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준생들은 준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도 체감하는 만큼 늘어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있습니까? 예, 우선 이발소가 청년들의 큰 힘이 되어주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시는 게 완전 그레이시인데요. 이게 여기서 만약 많은 힘과 용기를 좀 얻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여전히 취준생들의 취업 준비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정부가 바뀌고 지금 새 정부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네. 청년에 대해서도 뭐 고용률, 실업률, 취업자 수 이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확인을 하고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좀 힘을 보태서 취준생과 청년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참고로 제도적으로 보면 청년 고용 의무 할당제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게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부터 해서 청년이 좀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 역시도 올해에 청년 구직자들이 희망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고요. 정책에 대한 거를 눈여겨 좀 봤을 때 양질의 일자리를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제가 뭐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너무 수량 위주로 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정규직의 일자리를 몇 개 만들었냐 이거에 너무 국한돼서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정말 양이 아닌 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일자리를 200만 개 만들면 들어가면 뭐합니까? 회사 가면 엉망인데 스트레스 받고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고 나와버리거든요. 그럼 또 다른 취업준비생들을 만들어서 이게 악순환이 빠져버려서 양질의 일자리를 보시면서 조금 시각을 질 쪽에 조금 관점을 뒀으면 좋겠다. 자, 그럼 그게 뭐냐 하는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서 채용 관리가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채용 관리나 인사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일자리를 200만 개, 500만 개 만들어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조금 더 양질에서 양만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질적인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 썰전 보는 줄 알았어요. 의원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채용 관련 정책을 정부에서 내놓게 되면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이 공기업 쪽에 먼저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도 블라인드 채용 뭐 정책이 도입이 돼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이런 제도를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보다 보면 면접 과정에 가면 사실 면접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그 사람이 몇 살인지 이런 것들을 결국에 다 알고 면접이 진행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류에는 뭐 표기를 하지 말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면접 과정에서 나오고 또 이전에 지원했던 그 지원 이력까지 가지고 와서 뭐 지난해에는 어디까지 왔네요. 뭐 재작년에는 어느 단계에서 뭐 어느 전형에서 불합격했네요. 이런 얘기까지 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력서에 뭐 사진 같은 거 요즘에 뭐 넣지 않고 부담을 안 주겠다. 지역 할당제를 줘서 뭐 특정 분야의 인원을 뽑을 때 일부는 뭐 몇 % 이상은 그 해당 지역 출신 대학 학생들로 고용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서울에서 대학 나온 학생들은 이게 역차별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과 그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이 갭들을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아주 중요하고 질문이 너무 길었죠? 아니 일단은 보니까 이제 정보기관이나 공공기관 우선으로 하는 건 이게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나서 적용을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 강제를 하거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런 기관이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고요. 또 여러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채용 과정에서 사실은 이게 의뢰 입장에서 항상 그분들을 좀 굴욕적으로 대하거나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블라인드 채용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한 부분도 있고 또 채용에 대한 차별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서울과 지방 뭐 여러 가지 뭐 학교 이제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여성 남성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부분도 있고 장애 비장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뭐 블라인드 채용부터 해서 천천히 그 부분을 적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그 부분이 100% 만족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많이 이제 그 부분을 좀 발전시켜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이제 정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민간 기업에서 일부 따라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까 양쪽보다 질적인 면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 질적인 부분이라는 게 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취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일하고 싶어하는 직업군들이 희망하는 직업군들은 취업난이 굉장하지만 조금만 한 단계를 벗어나면은 그 인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 직원을 함께 뽑고 싶은데도 지원 자체를 잘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이 굉장히 이제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지원을 하는 사람들도 그럼 왜 나는 그 모두가 원하는 그 직업을 하려고 하느냐. 저도 대학교의 강의나 이런 것들을 가보다 보면 이 친구들이 꼭 반도체에 너무 막 꽂혀가지고 이런 친구들보다는 일단 처우와 주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니까 네. 거기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직업에 대한 인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좀 우선이 되면 우리 청년들도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의 어떤 그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들이 저는 좀 더 많아지다 보면은 이게 어떤 이 직업 이렇게 뭔가 이 좋은 직업이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완화되면서 취업난이라는 것도 조금은 좀 더 다른 차원에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좀 한 들더라고요. 가지 제가 좀 지금 이경 마담님이 얘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가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근 10여 년 동안 어떤 교육관을 갖고 있었냐. 각자 도생을 가르쳐줬어요. 니만 성공하면 된다. 대학을 나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뭐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학 진학률을 가장 늘려놨죠. 그래서 대학만 나오면 되고 니만 잘 되면 돼. 이게 우리 교육의 근간이 됐는데 직업이라는 건 사실은 뭐냐면 이 사회를 조금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들이 우리 애한테 이런 교육관을 직업관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 같이 돼야 되는데 우리 자녀분들이 본인의 이력이나 본인의 경력과 관계없이 지금 문제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특정 직무에 따지고 특정 회사에 따지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거는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봐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신년 특집 2탄으로 송옥주 의원님과 함께 청년 취업 보호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2018년 임기 동안 송 의원님께서 우리 취준생들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예상인데요. 아마 이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님 대한민국 청년들이 뽑은 2018 베스트 의원에 선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취업이 되신다면 뭐든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무거운 거 잘 들잖아.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이발소 방문 소감과 2018년 맞아서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 특히 취준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2018년 새해를 이발소를 통해서 취준생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셨죠? 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어요. 희망찬 내일을 위해 우리 끝까지 노력해요. 저 송옥주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연초라 많이 바쁘셨을 텐데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우리 취준생들의 권리 보호를 외쳐주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도 뭐 덩달아서 아주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 정말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더 많이 띄워주시라고. 이거 저희 그래서 박수 쳐드리는 거예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희 송옥주 의원님과 함께한 이발소 9회 팟캐스트 팟빵 파티 그리고 www.ebslang.co.kr 무료 학습관 메뉴에서 여러분 다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발소에서는 신년 특집 2탄으로 취준생 보호법을 대표 발의하신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여러분들이 발로 써서 보내주신 이력서가 있어야만 저희가 영업이 되거든요. 발로 쓴 이력서 소장하고 계시는 분 용기 내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좀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쵸? 네, 이력서 보내시는 방법은 www.ebslang.co.kr에서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력서가 방송 소재로 채택되신 분께는요. 맞춤 이력서 스타일링 결과와 함께 EBS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3만 원 상당의 개그 상품권 별다방 기프티콘 영화 예매권 정말 여러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책은 빠졌나요? 그 책은 누락됐네 이제. 그 책은 원하시면 보내드리고 선생님이 당황하셨어 지금. 개인 돈으로 사비로 보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청취 소감 남겨주신 분들께도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저희 방송이 저희 산인데 어떻게 선물이 많은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우리 출연료를 글로 다 쓴대. 네, 선물이 푸짐하니까요. 저희 이발소 많이 찾아주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발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내일은 어떤 손님이 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이발소. 내일 또 만나요. 본 이발소에서 알려드린 사항은 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보장하지 않으며 현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이력서만 쓰게 할 거야? 울 엄마를 봐. 울고 있잖아. 취업하자 취업. 이력서 발로 쓰는 사람 소환 프로젝트. 너도 나도 이발소로 백수 탈출하는 거야. 이발소 어디? 이발소.